여기에 손흥민 선수가 다른 팀이었다면 득점 순위, 도움 순위 모두 1위를 달리고 있을 수 있다며 보도한 현지 언론이 있는데요. 그냥 희망사항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영국에서 가장 저명한 축구 통계 매체의 보도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보다 도움 기록 없이 빅찬스를 더 만든 선수는 없다며 손흥민의 도움 능력을 조명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손흥민의 역할은 9월 전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9월 전에는 좌측 윙포워드 자리에서 활약했고 9월부터는 스트라이커로 변신해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좌측 윙포워드로 뛰든 스트라이커로 뛰든 손흥민은 이번 시즌 매우 이타적인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면서 동료들을 돕고 있는데요. 원래도 손흥민은 도움 정립 능력이 탁월한 선수지만 이번 시즌에는 더욱 날카로운 시야와 정확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축구 실력이 무르익으면서 손흥민의 패스 실력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게 체감이 되는 시즌입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빅찬스만 4개 만들어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동료들이 손흥민의 날카로운 패스를 골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최근엔 루턴전에서 환상적인 킬패스로 포로에게 찔러준 패스는 너무나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은 어느 정도 도움을 기록했어야 정상적일까요? 특정 선수가 만들어준 기회가 도움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인 기대도움값에 따르면 손흥민의 도움 기록은 최소 2개가 됐어야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손흥민 선수의 도움 없는 상태입니다. 손흥민의 기대도움값은 2.36으로 동료들이 잘 살려주기만 했다면 도움 3개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도움이 단 1개도 없는데요. 특히 프리미어리그는 도움 기록으로 인정되는 패스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편인데도 동료들이 찬스를 잘 살려주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도움 수치만 없을 뿐이지 손흥민의 패스 실력은 리그 최고 수준인데요. 현재 리그에서 4골 이상 넣은 선수 중에서 손흥민보다 도움 기대값이 높은 선수는 올리 와킨스와 모하메드 살라밖에 없습니다. 손흥민처럼 득점원으로서의 역할과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선수가 굉장히 희귀하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의 가치가 더 높이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한 것입니다. 팀 내 득점 1위의 기대 득점 값도 리그 상위권입니다. 탁월한 골 결정력으로 경기의 승패를 결정 지어주고 있으며 여기에 환상적인 키패스로 동료들에게 빅찬스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득점 기록과 관련 없이 봐도 손흥민의 수치는 리그 최상위권 수준인데요. 손흥민의 기대도움 값은 리그 전체 11위였습니다. 패스 실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리버풀의 미드필더 도미니크 소보슬러의 맨시티의 필 포든보다도 높은 순위였습니다. 손흥민이 지금처럼 활약해주고 동료들이 도와준다면 손흥민은 이번 시즌 PL 역사상 최다 도움 20위권까지 바라볼 수 있는데요. 현재 도움 52개를 기록 중인 손흥민은 역대 최다 도움 4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0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도움 4개를 더 추가해야 하는데요. 남은 시즌이 많기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토트넘 메디슨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메디슨의 개인 역량뿐 아니라 손흥민의 맹활약으로 인해 배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디슨이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 시즌 앨런 시어러도 손흥민의 양발 능력이나 골 결정력을 칭찬하지 않았고 그보다 더 세계 최고의 축구 지능을 가진 선수라고 치켜세우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탁월한 축구 센스와 지능으로 좋은 움직임, 공간 창출, 동료와의 연계, 마무리까지 환상적인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있기 때문에 메디슨 선수도 빛을 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A매치 기간에 잉글랜드가 호주와 만나면서 메디슨 경기력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손흥민에 대한 과소평가, 메디슨에 대한 지나친 평가가 있지 않았나 이야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메디슨은 어린 시절부터 연령대 대표팀까지 해오던 엘리트이지만 두각을 나타내진 못했습니다. 최근에도 확고한 잉글랜드 대표팀 중원의 주전 선수라 평가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잉글랜드 대표팀 유니폼만 입으면 작아진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 또 그랬습니다. 그는 2019년부터 잉글랜드 대표팀에 종종 발탁되기는 했지만 경기에 거의 나서지 못했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 중원이 워낙 막강하기도 하고 메디슨은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잉글랜드 감독의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메디슨의 잉글랜드 대표팀 A매치 출전 경기 수는 5경기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메디슨을 도발하는 많은 이들의 단골 멘트가 사우스게이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였습니다. 메디슨은 이번에 다시 기회를 잡았는데요. 지난 14일 열린 호주와 친선전이었습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주전들에게 대거 휴식을 주며 그동안 경기에 많이 나서지 못한 선수들로 베스트를 꾸렸습니다. 잉글랜드 주전들은 오는 18일 열리는 이탈리아와 유로 2024 유로에 데뷔했습니다. 메디슨은 선발 출전의 기회를 잡았는데요. 잉글랜드는 고전했고 올리 와킨스의 선제 결승골로 가까스로 1대0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경기 속 메디슨은 또 한 번 작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다 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는데요.
토트넘에서의 그 활기차고 매력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선수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토트넘과는 다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기 중 황당한 슈팅을 날리는 등 메디슨은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결국 후반 28분 교체 아웃됐는데요. 경기 후 잉글랜드 축구 팬들이 메디슨을 향해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중 스퍼시라는 단어가 또 등장했습니다. 스퍼시는 토트넘답다를 뜻하는 매우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다른 축구 팬들이 토트넘을 조롱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영국의 풋볼 인사이더가 메디슨에게 분노한 잉글랜드 팬들의 반응을 전했는데요. 이 매체는 잉글랜드 팬들이 호주전에서 메디슨의 부진을 보고 메디슨을 조롱하기 위해 노력했다. 메디슨을 비난하기 바빴다. 메디슨은 올 시즌 토트넘에서 맹활약을 펼쳤지만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그런 모습이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팬들은 역대 최고로 스퍼시했다를 포함해 메디슨의 슈팅은 역사상 최악의 슈팅 등의 격한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다시금 메디슨 선수가 토트넘에서의 맹활약이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만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데요. 현재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움직임, 축구 지능으로 인해 배가 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글로벌 축구 매체 ESPN에서 제대로 보도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 올 시즌 토트넘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로 평가받으며 세계 축구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축구 매체 ESPN 축구 해설가 알레한드로 모레노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토트넘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가 누구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손흥민을 꼽았는데요. 모레노는 나는 손흥민이 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선수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임스 메디슨과 손흥민의 연결이 토트넘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에 동의한다. 손흥민은 어떤 면에서 메디슨에 달려있고 메디슨은 토트넘에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한다. 다만 손흥민은 여전히 다른 수준의 선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을 위해 골을 넣어줄 선수다.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는 경기이기 때문에 득점 얘기로 돌아가면 이건 경기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골을 터뜨릴 경우 경기에서 승리한다. 손흥민이 득점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토트넘은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메디슨은 그런 골을 넣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손흥민의 결정력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항상 영국 언론들은 영국인이기 때문에 더욱 후하게 메디슨을 평가하고 극찬하곤 했었는데요. 다른 나라의 글로벌 축구 매체에서는 이제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매체들은 다시금 토트넘의 영국인 부주장인 메디슨에 대한 지나친 찬사를 이어갈 것 같은데요. 우리 손흥민 선수에 대한 과소평가가 줄어들긴 했으나 아직 멀었습니다. 다시금 조금이라도 차별적인 평가, 대우를 받지 않도록 완벽한 활약으로 계속해서 토트넘을 이끌어 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